안녕하세요. 의사 아빠의 육아 도움말 슬기로운 육아 스토리입니다. 슬기로운 육아 스토리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자녀 양육 고민에 대해 소통하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콘텐츠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20-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주변을 관찰하다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조심조심 행동하는 아이였습니다. 예민한 편인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고부터는 저는 매일 아침이 괴롭습니다. 3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매년 초반 적응기에는 떼를 쓰고 불안해하는 정도가 심하다가 6개월 정도가 지나 하반기가 되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올해는 작년과 같은 반 선생님이 맡아주셔서 그런지 초반 적응기에도 안정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떼를 쓰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심해졌어요. 어린이집 안 가고 싶어. 하루 종일 엄마랑 붙어 있고 싶어. 하며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울고불고 떼를 쓰고 엄마랑 아빠는 직장에 가고 봄이는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나서 같이 놀자 라고 말을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요. 1시간에 3-4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데 처음에는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을 가니 정신적인 문제라고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무엇 때문에 긴장을 하는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풀어주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시로 만약을 가정하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해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하지? 엄마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자기 자신도 불안하고 긴장하는 이유를 모르니 답답해하고 부모인 저희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우리 아이의 불안을 잠재울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불안해하는 7세, 그러니까 만으로 5세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었네요.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도움말 주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아빠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여러분들의 사연들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금 사연을 함께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는 좀 어떤 상황이라 볼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경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2번째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돌이 지나 걸음마를 시작하고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할 무렵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엄마가 하지마, 위험해라며 제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엄마 스스로가 세상이 위험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엄마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세상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엄마와 떨어지는 상황을 더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도 연령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 바뀌거나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을 접하거나 엄마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갑자기 떼를 쓰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불안해서군요.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할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에게 새로운 활동이나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서 아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인지적 예행 연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연의 아이가 새학기가 시작되어 어린이집에 가기 전 우리가 일주일 뒤에 어린이집에 갈 건데 그날 아침에 어떻게 준비할까? 하고 아이와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과 미리 인사하거나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외출을 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때도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 오늘 키즈 카페에 갈 건데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화장실을 한번 가고 차 타고 키즈 카페에 도착하면 또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과 장소를 아이와 함께 미리 계획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말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아이가 변화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상황을 연습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저희 집 아이도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안 가려고 해서 저랑 어린이집 놀이를 많이 했어요. 봄이야, 우리 어린이집 가기 놀이해볼까? 거실은 집이고 이 방이 어린이집이야. 이제 엄마랑 손잡고 어린이집으로 가볼까? 자, 이제 어린이집 도착했네. 이제 엄마랑 잠깐 헤어질 시간이에요. 봄이는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고 엄마는 나중에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올게. 나 어린이집 잘 다녀올게. 봄이야, 어린이집 마칠 시간이네. 오늘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어? 잘 놀았어. 잘했어. 우리 이제 선생님께 인사하고 집에 갈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만나요. 우리 봄이 오늘 정말 잘했어. 엄마는 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핵심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부모와 잠깐 헤어지지만 하원할 때 다시 부모와 만나는 순간을 기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잠시 헤어지지만 엄마 아빠가 꼭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서 아이의 불안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주 화장실에 가는 상황에서는 인형놀이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로미야, 우리 어린이집 놀이 할까? 엄마가 학생 역할을 할 건데 로미가 선생님 할래? 내가 선생님 할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 비비. 화장실 다녀와. 선생님, 저 화장실 또 가고 싶어요. 응, 그래. 선생님, 저 화장실 또 가고 싶은데요. 아니, 비비야. 너 화장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 상황에서는 인형을 사용하면 아이가 직접 연기하는 것보다 덜 불안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인형에 아이 이름을 직접 붙이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놀이는 예행 연습의 기능이 있어서 비슷한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의 불안을 낮춰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놀이 한 번으로 아이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놀이를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연 속 아이처럼 만약을 가정하며 엄마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같은 불안한 생각을 할 때는 부모님이 확신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아이에게 확실하게 말해줘야 해요. 조금 과장해서라도 아이가 안심할 수 있게 자주 이런 말을 해주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선생님께서 실제로 효과를 보신 방법이라고 하니 저도 아이가 불안할 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불안한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을까요?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등원과 같은 해야 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엄마는 다 알고 있지만 아이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버리는 건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또 다른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가는데 왜 너만 못 가냐는 식으로 심하게 야단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불안은 부모의 한두 가지 행동으로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변화하는 데에는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또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아이의 발달과 함께 부모도 함께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과정이란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사연과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말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이의 불안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으며 부모님의 꾸준한 지원이 아이가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불안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까지 의사 아빠의 육아 도움말 슬기로운 육아 스토리였습니다.